어머니, 당신께 드릴 언어가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나는 그저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을 향해 엄마 하고 아이 때처럼 불러볼 뿐입니다. 조롱조롱 생각이 떠오릅니다. 헌신이라고도 사랑이라고도 희생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뼈와 살을 다 주시고 가실 땐 혼마저 주셨던가요? 엄마, 이 지상에는 당신께 바칠 언어가 없어. 저 하늘 어머니 나라의 말씀을 밤마다 별에게 배우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모진 세월 속에서 자식들의 벗이 되어 외로움이란 그늘 밑으로 희망이란 노래를 부르시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오셨던 나의 어머니, 자식이란 단어만으로 그 어디에서도 행복해 하셨던 나의 어머니, 고왔던 어머니의 얼굴이 이제는 어렴풋합니다. 주름살과 기미로 가득해진 얼굴과 백설이 내려버린 머릿결만 떠오릅니다. 사랑이란 단어 한마디 해드리지 못하고 어머니의 힘겹게 살아오신 모습조차 회상하지 않았던 저는 불효자입니다. 어머니의 자식을 위한 마음을 이 어찌 갚아드려야 하나요? 어머니의 얼굴엔 항상 그리움의 파도가 치고 계셨지요. 항상 마음 한구석에 슬픔의 그림자가 내려앉아 계셨습니다. 나의 어머니, 다가가지 못한 저를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생철학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가슴 절절한 이야기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은 어느새 우리도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가기 싫어도 결국에 가야 하는 곳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기 전에는 나오기 힘들다는 그곳에서 촛불처럼 꺼져가던 내 마지막 인생이 그 흔적이 스미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마지막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노년의 서러움과 외로움 그리고 고독,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의 허무함 같은 복합적인 감정이겠지요. 제가 아는 70대 후반의 어르신이 지난해 넘어져서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그곳에서는 장기간 입원을 할 수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코로나 탓에 입원 기간 동안 주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병문안도 제한돼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가끔 먹거리를 보내드릴 뿐이었지요. 두 계절을 보내고 퇴원한 어르신은 그곳에 있으면서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나이 지긋한 노인분들이 빽빽히 모여있는 요양병원에서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답니다. 박사든 무학이든 전문직이건 무직이건 재산이 많건 적건 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요. 누구나 똑같이 환자복을 입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곳에서는 안부 전화가 자주 걸려오고 간식이나 필요한 용품들을 많이 받는 이가 상류층이더랍니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받은 간식과 생필품을 의료진이나 같은 병실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병실 계급이 그렇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내 옆자리의 할머니는 밖에서 교장 선생이었고 아들도 고위 공무원이라는데 사과 몇 알은커녕 전화도 거의 안 오더라. 그래서인지 내가 받은 과일이나 간식을 나눠주면 너무 감사하다면서도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 어르신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요양병원에서 지내보니 왕년의 직함이나 과거사는 다 부질없다는 걸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의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가 컸지요. 과거에 연연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에 충실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지금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소원하게 지냈던 친구나 친척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일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베푸는 모든 일이 내 말년에 그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노년을 위한 보험을 드는 중이라고도 표현하지요.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나의 노년이 더 풍성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전략이나 잔머리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심과 성이라는 보험료를 차곡차곡 모아야 행복한 말년이라는 보험금이 내게 돌아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모두가 100세까지 행복하게 산다는 의미는 아닐 테지요.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이도 잊은 채 여전히 팔팔한 이팔 청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눈꼽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사사건건 불평불만에 늘 따지기만 하며 부모나 자녀에게 강압적이고 바라기만 하는 사람은 10중 8구 고독하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되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삶을 마감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병상에서 혹은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심지어 홀몸으로 쓸쓸히 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내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줄 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후의 행복입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관계입니다. 최근 후배에게 점심을 사줬더니 후배가 왜 항상 돈을 선배가 내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금해두는 거야라고 답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아팠을 때 후배가 병실에 찾아오지 않더라도 가끔은 안부 전화를 걸어주거나 혹은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반갑게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 투자입니다. 오늘은 얼굴을 통 못 보았던 친구들에게도 귀여운 이모티콘을 담아 안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지금 기쁘면 그만입니다. 물론 여기저기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투자하면 내게 되돌아올 가능성도 커질 테지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웃음이란 책 내용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이고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이고 10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이고 20살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이며 40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50세인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자랑거리가 거꾸로 된다고 합니다.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이고 60세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이고 70세 때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이고 80세 때는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이고 90세 때는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결국 인생의 시작과 끝이란 너나 할 것 없이 똥오줌 가리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긴 세월 나 잘났다고 자랑스러워했더라도 인생의 후반부가 되면 사는 날 동안 똥오줌 내 손으로 가리는 걸로 만족하며 눈을 감는 것이 그것이 잘 산 인생이라 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자랑할 것도 없고 욕심에 쩔어서 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쁘고 팍팍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고되고 외로운 삶 속에서도 그냥 오늘 하루를 선물 받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어 늙어서는 친구가 있다는 게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참된 친구는 나무와 같아서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웃고 또 함께 울어주기도 하는 소중한 보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재미있으신가요? 싱싱하던 시절 젊은 날만 하겠나 하며 그때가 그리운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지금 2다리로 멀쩡히 걸어 다니고 봄날 꽃 구경 다니고 만난 걸 찾아다닐 수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삶의 필름을 잠시만 되돌려보면 몇 달 사이에도 주변에 안타깝고 황당한 일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며칠 전에도 멀쩡하게 아침마다 인사 카톡 보내던 친구가 연락이 두절되는 일도 있고 자기 자식들 잘 산다고 마구 떠벌리며 골목골목 누비며 폐지 줍던 할아버지도 요즘 모습을 감췄습니다. 옛날 소주 한 잔 마시다가 진보니 보수니 거품 물고 정치 얘기하던 그분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산 좋다고 주말마다 건강 챙기며 이산 저산 등산 가자 조르던 친구도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저 세상에 가버립니다. 어떤 짠돌이 지인은 난데없이 신장에 이상이 생겨 투석하며 두문분출 외로운 방콕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빌딩 몇 채 가졌다고
어깨에 힘주던 술값 밥값 계산의 달인도 요양원으로 직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겪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생각해 볼수록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는 반복되는 일상의 일입니다. 돈 많다고, 땅 많다고, 잘 산다고, 못 산다고, 잘생겨서, 못생겨서, 뭐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나이 70이면 소용없고, 자신만만하게 건강하다고 자랑해도 90이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떠도는 구름은 다시 볼 수 없네. 늙은이의 머리 위에 내린 하얗게 쌓인 눈은 봄바람이 불어와도 녹지를 않네. 봄은 오고 가고 하건만 늙음은 한 번 오면 갈 줄을 모르네. 봄이 오면 풀은 저절로 나건만 젊음은 붙들어도 머물지 않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가 성할 때 만난 것 많이 드시고, 걸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다니고,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실컷 구경하고, 귀로 들릴 때 귀 기울여 듣고, 베풀 수 있을 때 남에게 베풀며,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는 게 최고입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을 멋지게 사는 방법 아닐까요? 언젠가 못 보고, 못 듣고, 못 먹고, 못 걷고,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그런 날이 옵니다. 오늘 즐거움을 미루지 말고, 누구를 미워도 말고, 내 옆에 그 사람과 신나게 즐기세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꽃이 화려한들 무슨 소용일까요? 당신이 움직이면 꽃피는 봄날이 된답니다. 삶에도 양지 인생과 음지 인생이 있습니다. 음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주어진 것들을 다시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금방 있습니다. 반면 양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주어진 것들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간직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마음속에는 사랑이 싹트고 인생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풍경이 더없이 찬란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따뜻해지는 글이 있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다시 들어도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행복한 노년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생에 대한 삶의 방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요양원에 입원하러 가는 할머니와 어느 택시기사의 감동 실화입니다. 뉴욕 택시 기사들은 흥미진진하거나 신기한 일을 겪습니다. 노란색의 택시들은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곳곳을 누비며 승객을 이곳저곳으로 분주하게 실어 나르지요. 어느 날 뉴욕의 한 택시기사가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에게 일어난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이 소중한 경험을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콜택시 요청을 받고 해당 주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도착해서 경적을 울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또 한 번 경적을 울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죠. 이 손님이 그날 교대 전 마지막 콜이었기에 그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얼른 포기하고 차를 돌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는 일단 기다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노쇠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고 적어도 90세 이상 돼 보이시는 작고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문가에 서 계셨죠.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잠시 문이 열린 틈으로 집안이 살짝 보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에는 사람 산 흔적이 싹 지워진 듯 했어요. 모든 가구는 천으로 덮여 있었고 횡한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어요. 단지 사진과 기념품이 가득 찬 상자 하나만 구석에 놓여 있었죠. 기사 양반,
내 여행 가방 좀 차로 옮겨줄래요? 부탁합니다. 할머니의 요청대로 가방을 받아들고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돌아가 팔을 잡고 천천히 차까지 부축해 드렸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에 저는 아니에요. 모든 승객은 제 어머니처럼 대해야죠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띤 얼굴로 굉장히 친절하시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시를 탄 뒤 그분은 목적지의 주소를 알려주며 시내 한가운데로 가로질러 가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목적지까지 가는 지름길이 없는데요. 시내를 통과하지 않으면 많이 돌아가게 될 텐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저만 괜찮다면 급할 게 없으니 돌아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길이랍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죽으러 가는 곳 말이죠. 라며 덤덤하게 말하셨습니다. 살짝 놀란 저는 속으로 절대 가족을 남겨두고 먼저 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재빨리 미터기를 껐습니다.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없으세요? 그 후 2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저는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직원으로 일하던 호텔을 보여주셨고 함께 시내에 있는 여러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남편과 젊었을 적 함께 살았던 집을 비롯하여 소시적 다녔던 댄스 스튜디오를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골목에 다다르자 천천히 가달라고 말씀하신 할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피곤하네요. 제 목적지로 가주세요. 최종 목적지인 요양원으로 향하면서 우리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요양원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도로 한편에 차를 세우니 2명의 간호사가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지요. 그들은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웠고 나는 트렁크 속에 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요금이 얼마인가요? 할머니는 핸드백을 열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무료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죠. 그래도 이 사람아, 생계는 꾸려나가야지. 저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승객은 또 있으니까 괜찮아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할머니를 꽉 안아드렸고 그분 역시 저를 꽉 안았어요. 이 늙은이의 마지막 여행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수를 한 뒤 할머니가 건강하길 빌며 저는 택시를 몰고 길을 떠났습니다. 교대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저는 정처 없이 차를 몰고 도시로 돌아다녔죠. 누구하고도 만나거나 말 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이 손님을 태우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분 집 앞에서 경적 한 번에 그만 포기하고 차를 돌렸다면요. 그날 밤 일은 인생을 살며 제가 해온 것 중에 가장 뜻깊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삶 속에 우리는 종종 크고 화려한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더 크게, 더 빨리, 더 멀리. 하지만 정작 인생의 의미 있는 순간은 조용하고도 사소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그런 순간을 만끽하면 어떨까요? 천천히 또박또박 꾸준하게 말이죠. 나는 매일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을까? 바쁘다는 이유로 인생의 소중한 의미를 놓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양원에 입원하러 가는 할머니와 어느 택시기사의 감동 실화가 어떠셨나요? 저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내가 이 생을 지고 가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내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의 마음 노래 가사를 읊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들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영상을 준비하며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의 마음 노래 가사를 떠올려 본 것 같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이토록 아름답고 눈물겨운지 몰랐습니다. 화장 한번 예쁘게 못하시고 먹고 싶은 거 자식 생각에 제대로 못 드시고 모질게 견디어온 세월. 외로움과 서러움을 가슴에 묻고 눈물을 흘리실 때 그때 저는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만 떠올려도 더 가슴이 저리고 아파오는 것 같습니다. 찬 밥을 먹다가도 엄마를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전히 아픔, 희생, 눈물과 같은 표현 없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아쉬운 현실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픔보다는 기쁨으로 절대적인 희생보다는 든든한 삶의 멘토로 눈물보다는 미소로 떠올려지는 날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은퇴 후에 노후를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 부지런하게 일하며 고생한 만큼 노년에는 조금 편안하게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잘 맞는 집이겠죠.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시작한 전원 생활이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은퇴 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 8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잘 기억해 두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대형 병원입니다. 노후에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병원의 위치인데요. 집 가까운 곳에 의원 정도 수준의 병원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언제 어떻게 쓰러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병이 들거나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닥쳤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실제로 대형 병원이 근거리에 있을수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구급차 응대와 신속한 치료가 가능해서 예후 또한 훨씬 좋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물리적 거리가 추후 내 몸에 남는 후유증을 예방하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영 아프지 않을 거라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는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노화로 인한 질병들도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근처에 괜찮은 병원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늦게서야 대형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대형 병원이 근처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의 경우 차를 몰고 직접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 접근성입니다. 대중교통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우대 정책으로 65세 이상이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 지하철이 근처에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비교적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고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고 건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편의시설입니다. 집 주변의 마트나 시장 등 주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곳이 좋습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양질의 식재료나 생필품을 그때그때마다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건 하나를 사러 가는 데에도 한참의 수고와 시간이 걸린다면 생활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나 전원 생활을 하신다면 필요한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거롭게 직접 해결하거나 매번 도시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몸이 안 좋을 때 물리치료를 한 번 받기 위해서 수십 킬로의 거리를 왕복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치아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치과도 여러 번 방문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젊은 사람도 귀찮은 일입니다. 운전이 미숙하시거나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훨씬 더 곤란하실 겁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이 찾아오기 쉬운 곳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니 해도 가족이 최고다라는 말이 공감되지 않나요? 바쁘고 힘든 삶의 친구들도 점점 멀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지요. 은퇴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도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나는 빈도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힘이 되어 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조금 더 수월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집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손녀, 손자들도 자주 보고 마음의 적적함을 달래신다면 조금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소일거리입니다. 현역에서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들 중 갑자기 병들고 빨리 늙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다가 해야 할 일들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면 금방 몸이 상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노후에 집 근처에 소일거리가 있다면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텃밭을 가꾼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용돈벌이가 될 만한 간단한 일을 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사람은 열심히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집 근처에 내가 가는 운동센터가 있어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만한 공간이 있어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과 호수입니다. 꼭 시골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도시에서 잘 갖추어진 공원이나 산책할 만한 공간이 많습니다. 집 근처에 쾌적한 자연 환경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사람은 초록색을 많이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맑은 공기와 햇살이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근처에 공원이나 호수가 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하고 힐링되는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이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자연인이 아니라면 사람과 아예 동떨어져 살기는 쉽지 않을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여러 사람과 대화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혼자서 고립된 생각을 하기 쉬운 환경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들과 함께하는 교류도 좋지만 자식이 나의 외로움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잘 맞는 이웃과 좋은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 보세요. 근처에 복지관이나 노인정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원생활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도시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은 마을 사람들의 성향과 안 맞을 수도 있고 섞이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종 경조사에 참석해야 하는 것과 마을 회비를 내는 문제들의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전원 생활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보고 농사도 지어보면서 충분히 경험하시고 난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노후자금입니다. 노후에는 젊었을 때처럼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살 집을 고르실 때는 내가 가진 돈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지 생각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나 노후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의 로망만을 실현하기 위해 무리하게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과 비교해 전원생활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원생활 하시면서 여기저기에 돈 나갈 구멍이 참 많더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땅을 급하게 사서 집을 짓다가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자금으로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 귀촌을 장려하는 전원생활 프로그램이 많으니 도움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미리 살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령화가 제일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방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일자리 또한 부족해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로 더욱 인프라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들은 내가 원할 때 그 집을 팔고 현금화하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조건에 맞는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서 몇 년을 기다리다가 결국 급매로 많은 손해를 보고 처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해를 보며 집을 팔기에는 남은 노후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고 눌러 앉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겁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하는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것이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원 생활의 경험과 사전 지식 없이 함부로 집을 짓거나 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2030년에서 205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줄어들 예정입니다. 점차 인구 소멸 지역이 늘어난다는 말인데요. 병원 같은 모든 인프라가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수도권을 벗어나기 힘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집이 있으신 분들은 집을 팔지 마시고 전세를 주고 전원 생활을 하러 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울에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게 되면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집을 살 때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노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셔야 합니다. 노년의 비참한 삶이 아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